네, 김부겸 국무총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서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2달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2주 안에 이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워낙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는 이 확산세, 네. 이거는 빨리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긴급 조치를 한 거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바로 푹 꺾이지는 않고, 네. 그러나 서서히 말하자면 잡히는 모습들이 보일 거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므로써 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2주 뒤에 끝날 거다 말 거다를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4단계라는 이 네. 아주 극단적 조치를 계속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일주일 후부터는 거의 적어도 오전 오후 네. 시간대별로 쭉 체크를 하면서 네. 요 흐름, 그다음에 그 흐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 타인에게 감염하거나 전파시키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7, 8월 여름 휴가, 9월 추석 이런 거에 다 관심들이 많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좀 계획을 세울 수 그래서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국민들께 그런 네. 말씀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철저하게 개인 방역은 네. 지켜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피서지에 가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방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충실히 따라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7월 들어서 이 백신이 접종이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확 들어올까요? 일단 오늘부터요. 네. 이스라엘하고 수합한 백신 등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요 7월 말까지는 지금 대충 약 1,000만 회분이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9월에는 지금 7천만 회분이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9월 네. 말까지 1차 접종 기준 약 전 국민의 3,600만 정도, 네. 그 정도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번에 네. 50대에서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네. 또 이 전문가들의 고집스러움, 말하자면 완벽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조금 텀을 두고 예약을 받아야 한다는 네. 그 내용들이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드는 데는 죄송한데요. 바로 내일 저희 중대본이 열립니다. 거기서 가능한 한 빨리 또 예약 50대 후반에 있어서 예약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0대 후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엿새 동안 이제 예약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게 선착순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물량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니, 물량이 예약을 없는 게 받았나? 아니고, 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네.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제 손에 잡혔을 때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 제약사하고의 관계로 보면 네. 분명히 약속이 늘 지켜져 왔거든요. 네. 그리고 7월 31일 날 4차분이 네. 도입되게 돼 있는데 네. 그 4차분을 도입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네. 최종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질병청 관계자들 생각에는 그 기간 동안을 생각을 해서 1차를 예약을 받고 네. 조금 텀을 두고 2차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선한 의지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는 국민들한테 불편 또 여러 가지 불신을 드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물량은 어차피 물량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되어 건데 있는데 그걸 나눠서 하는 거를 국민한테 제대로 공지를 그러면서 못한 탓이 있다. 예약을 받는 기간들을 네. 조금 텀을 두고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네. 그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네. 자기들이 말하자면 방역 행정을 하는 자신들이 조금 쉽게 생각한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들이 중대본에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향후 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50대 초반도 예약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건 뭐 정상적으로 그럼 50대 후반, 초반 다 다음 주에 예정대로 이 예약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약이 50대 후반에 대한 예약은 바로 네. 이 금주 중에도 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땡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에는 전혀 차질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자정부터 매번 밤에 기다렸다가 몇 시간씩 이걸 광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이걸 자꾸 선착순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되어버려서 네.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데요. 결국은 그 시기에 다 백신 접종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어느 병원에 어떻게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일종의 한 병원에다 다 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몇몇 조정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약속한 대로 8월 50대 그때 8월 초순까지죠. 다 접종이 완료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예약 방식을 바꾸거나 하진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요일별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좀 더 아마 세세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푹 주무시고 새벽에 하셔도 되고 또 아침에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백신 접종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신 이야기는 7월에 사실 이제 백신이 이제 들어오는 좀 못 들어오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7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7월부터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뭐 백신 맞으면 좀 뭐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미리 했냐? 그러니까 결국 뭐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돼 가잖아요. 많이 지쳐 계시고 또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중대본에서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말하자면 편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그만큼 또 확진자 숫자도 통제가 되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지금쯤 7월달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6월 말부터 저희들이 보니까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이 확진자는 늘어나더라는 아주 냉혹한 그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옛날보다는 사망으로 이르거나 중증으로 이르는 것은 확실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끊어내려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되고 그 점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면 6월에 예측을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은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백신 접종에도 협조를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1년 반이나 오랜 동안 국민들의 표감도 표감이지만 또 그 덕분에 우리 골목경제 등 서민경제가 워낙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엄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드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이제 활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2030 세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다 받아달라라고 이제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2030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뭐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코로나가 여야를 따지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역시 활동량이 많은 20, 30대 분들이 이분들이 본인은 건강하니까 무증상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20대가 제일 높고 그다음 30대, 40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20, 30대가 조금만 말하자면 활동을 줄여주시면 또 그러면서도 본인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남에게 전파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선별검사소 같은 데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 주십사. 그게 본인과 또 이웃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걸 콕 찍어서 20, 30대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20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많으신데 그 점에 있어서 혹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무슨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그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건강하시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그분들의 활동이 많이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확진자로. 어쨌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메시지 혼선, 뭐 백신 혼선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을 또 들고 나왔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누가 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으시는지요? 책임을 지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뭐 어느 그 특정 한 사람이
막 전체 방향을 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 끊임없이 각종 자료를 놓고 질병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또 중대본 각 지자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필요한 조치가 뭐냐, 또 어떠한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끊임없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정한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방향을 네. 잘못 틀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일각에서 뭐 정경 질병관리청장한테 전권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뭐 청와대나 정치가 개입해서 정 청장이 이렇게 방역에 더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정인근 청장이 전체적으로 판단에 네. 제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것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 국민들의 이른바 골목상권, 서민경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또 살펴야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끔 전문가의 의견대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이 가치, 국민의 삶을 어떤 형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줘야 된다는 거하고, 네. 그리고 이 역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 사이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해시태그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해시태그를 붙일 만큼 지금 고통이 큰데, 근데 총리께서도 손실은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전 국민 지원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이 지원을 집중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정확하게 그런 입장에서 네.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거의 1년 이상 고통을 감내하시고 버텨주신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 지원이 가장 이번 추경의 중요한 축입니다. 네. 다만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 업종 외에 네. 사실은 관광업이라든가 숙박업 등등에서 정말 치명타를 맞은 정말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형태, 그동안 몇 차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네. 많이 부족했다. 또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제일 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으니까 네. 그분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재원이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을 다 주는 것들은 이제 무리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고정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양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이제 80% 정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국민소득 4분위까지, 네. 5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 4분위까지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털로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냈죠. 그러면 지금은 소비 진작보다는 피해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건 확실하십니까? 저희도 정부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전 국민 지원이냐 80% 지원이냐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이런 엄혹한 방역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한 토론 주제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학부모들이 워낙 궁금해서 이건 짧게요. 2학기 전면 등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어쩌다면 그냥 개별 학생 몇몇이 무슨 이런 학습 능력이 네. 혹시 뒤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세대 전체를 우리가 지금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네. 나중에 평생 코로나 세대라는 어떤 그런 멍해를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학습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부 총리 같은 분은 입장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학기는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 세대의 어떤 책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방역도 많지만 좀 다른 주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이요. 집값과 전세값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예, 분명한 거는 내일인가요? 아마 우리 이제 요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께서도 국민들한테 다시 호소를 하는데 분명히 어떤 난관이 있고 뭐라고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약속한 공급 계속 진행합니다. 조금 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몇천 호씩이라도 지금 현재 계속 공급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부동산을 가지고 무슨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왔던 어떤 그런
또 사회적인 그런 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호소를 드리죠. 네. 분명히 우리가 그냥 뭐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그냥 감으로 부동산 정점에 온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네. 역대 이렇게 쭉 경제, 물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화량 이런 어떤 쭉 흐름과 네. 당신 부동산과의 이걸 쭉 상관관계를 쭉 이렇게 시계로 보면 네. 지금이 제일 위험할 때라고 분명히 예고하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한국말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분명히 언론도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부동산의 수렁에 빠져서 네. 한국 경제도 우리들 삶도 지금 전부 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마치 극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서서 영화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서서 영화를 봐야 되죠. 네. 지금 그런 딜레마인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 네. 공급은 우리 확실히 책임집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기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집 한 채 마련하겠다. 네. 혹은 뭐 젊은 청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하겠다. 그런 네.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 뭐 또 야당 대표가 하신 말을 제가 뭐 행정하는 책임자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네. 아마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여성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이 폐쇄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어떤 그런 문화, 네. 제도를 유지해 왔는지 그런 걸 예를 들면 호주제부터 하나하나 지금 고친 게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따라서 그 문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통일부요? 통일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헌법을 몰라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통일부가 갖는 그런 상징성, 그 다음에 남북관계라는 독특한 어떤 이 관계,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의지, 이런 게 다 담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이제 대선 출마 때문에 물러났는데 후임 인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예, 저희들 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 분들을 찾고 있는, 적합한 분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오늘 이제 7대 종단 대표 또 네. 만나서 이제 좀 설득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설득이라기보다 호소드렸습니다. 호소. 예, 늘 어려울 때마다 늘 협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갑자기 사실은 거리두기 4단계라는 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는 아주 혹독하고 이런 어떤 걸 강요한 셈이 되었는데 네. 그 점에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또 국가 전체를 보면 그분들이 큰 어른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금 국민들께 상황을 좀 잘 좀 이해시켜 주십사 하고 호소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이 맡게 해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 어려운 시기를 협조해 주시고 거리두기 어려운 걸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 말까지 3,600만 정도가 1차 그리고 11일 중순까지는 전 국민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면 지금 영국이나 혹은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마스크를 벗고 다시 우리들의 고결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어찌 보면 그냥 독감 같은 그런 유행병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힘드시라도 조금 협조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짧게 끝내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